먼저 우리가 소스 결선에 대해서는 전원축 결선에 대해서는 델타를 Y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부하측 결선에 대해서 상전압, 상전류, 선전압, 선전류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Y형 결선, 로드가 Y자로 결선이 되어 있을 때에 선간전압 IL은 여기 B점 또는 B점과 A점을 연결하는 이 전압이 그 선간전압 V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커런트, 선전압은 그 전송선, 세가닥을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라인 커런트, 얘는 세 개가 있죠. IAA, IBB, ICC가 해당되겠고, 선전압, 선간전압에는 VAB, VBC, VCA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의 상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하에 걸리는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류, 페이스 커런트는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 부하를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이 전류를 IP,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P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델타 결선형에서는 선전압은 마찬가지입니다. VAA, IAA, 선전류, IAA, IBB, ICC 이렇게 세 가닥의 전류가 선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 VL은 VL밖에 사실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전압 VP, 페이즈 볼트는 역시 그 부하를 흐르는 여기서 이 이제 델타형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VAB라는 걸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상전압은 VL과 같습니다. 이 경우 위에 Y 결선에서 IP는 IL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이제 델타 결선에서 이 로드를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그 페이즈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페이즈 커런트는 우리는 IAB라고도 그죠? AB, IBC 이것을 우리가 I 델타 얘를 I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AB 이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겠죠. 잘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그림은 옆에 따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VAN 이제 Y 결선의 경우에 소스가 Y 결선의 경우에 VAN 상전압이 VAN, VBN, VCN으로 주어지는데 이때 순간전압은 VAB는 VAN-VBN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대략 얘를 1로 했을 때 얘는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20도, 120도, 60도, 60도에 의해서 이 30도 이상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AB 또는 VAB라고 할 수 있는 것은 VAN의 그것보다 크기는 3배이고 페이즈는 30도 앞서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순간전압을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V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L은 VAB나 VBC, VCA 셋 중에 하나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VAN 얘를 우리가 VP라고 합니다. 페이즈 볼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VL은 VP의 크기는 루트 3배, 페이즈 30도 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을 생각할 때는 항상 델타 Y 컨버전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그 임피던스가 G 델타고 얘를 GY라고 얘를 서로 이퀴벌런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G 델타는 3배의 GY이다. 그러면 이 I 델타, 이 델타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Y라고 그럴까요? 일단 저기서는 IP인데 어느 게 클까요? 임피던스가 이게 커요? 그럼 여기 걸리는 자, 그래서 임피던스가 크면 전류가 작아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크다. 근데 얼마만큼 크냐? 크기로 루트 3배만큼 크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자, 여기에 흐르는 이 IP, 이 전류는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나누기 G 델타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VL은 이 경우에 VAB입니다. 나누기 G 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IAB, I 델타는 VAB 나누기 G 델타고, VAB는 여기서 보았다시피 VAN의 루트 3배의 페이즈 30도. 그 다음 G 델타는 3GY. 그래서 루트 3 나누기 3은 분모의 루트 3이 오고, VAN 나누기 GY를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걸리는 게 VAN이고, 나누기 GY를 해주면 IP랑 같은 거죠, 저기에. IA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IAN이고, 루트 3분의 30인데, 이 IN, 이 크기를 우리가 VP, 얘를 그냥 페이즈 벡터로, 얘를 여기서 YP라고 둘 수 있고, IP라고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AB는 여기서의 그 I 델타는 선전류, 라인 커런트. 얘는 I 델타죠. I 델타가, 자, 일단, 그래서 IAN을 하게 되면, IAB에다가 루트 3을 곱하고, 페이지는 30도 딜레이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 IAB는, 잘못됐네. 저도 헷갈립니다. 이 IAB는, 여기에서는 그 페이즈, 그거예요. 페이즈 커런트고, IAN은 선전류, 라인 커런트예요. 그래서 IL은 IP의 루트 3에다가 페이즈 30도 딜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가지고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다시피 G 델타가 GY보다 커요. 3배로 크죠. 그러면 I 델타는 IY랑 얘가 커요. 그래서 얘가 라인 커런트, 얘가 I 델타예요. 얘가 라인 커런트예요. 위에 있는 거. 그래서 IY는 I 델타의 크기가 루트 3배, 페이즈 30도 딜레이, G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합해서 복소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자, Y 결선이건 델타 결선이건 간에 소비되는 전력은 로드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게 되면 로드의 GY에 걸리는 전압은 VP입니다. 그렇죠? 흐르는 전류는 IP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유효 전력은 GY는 GY의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때 VP, IP의 매그니튜드, 각각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VP, IP의 매그니튜드의 코사인 세타가 유효 전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VP, IP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고, 얘가 P, Q가 되죠. P는 그래서 이 한 채널에서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 P 페이즈는 에버리지 파워 페이즈는 유효 전력은 VPIP 코사인 세타고 무효 전력은 VPIP 사인 세타다. 자, 이것은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에도 상전압은 이렇게 VP를 주어지고 노이즈 부하를 흐르는 전류는 IP라고 두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관계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케이스에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여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셋 따라 합한 것을 토탈 그 소비 전력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복소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복소 전력으로 컴플렉스 파워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Y 커넥션, Y 결선을 먼저 보게 되면요. 앞에서 이 경우에는 IP와 IL이 같고, VL과 VP의 관계는, 이 VP는 VL의 루트 3분의 1배고, 에다가 페이즈가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좀 전에 했습니다. 여기서 매그니튜드만 따지면 IP는 IL이고 VP는 VL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IP, 여기 VP와 IP, 그렇죠? VP와 IP 곱이니까 VP는 루트 3분의 VL이고 IP는 IL 해서 하게 되면 얘는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커넥션에서는 보게 되면 이때 IL과 IP의 관계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일단 VL과 여기서 이거를 찍어버리겠습니다. 얘가 G 델타고 이 VP는 VL과 같습니다. 그래서 VP는 VL이고 IL과 IP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IP가 사실은 IL보다 작습니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작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게 되면 루트 3분의 IL 그 다음에 페이지는 마이너스 30도인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매그니튜드 방향에서 따지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유효 전력은 여기다가 VP, IP에다 지금 VP, IP를 하게 되면 VL, IP 하게 되면 VL, IL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P는 그것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은 상관없이 페이지당 유효 전력은 루트 3분의 VL, IL 코사인 세타. 페이지당 각 상당 각 채널당 무효 전력은 VL, IL 나누기 루트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탈 유효 전력은 페이지가 3개 그러니까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하게 되면 루트 3이 위로 올라와서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가 되고 무효 전력의 토탈은 루트 3 VL, IL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은 전체 토탈 세 로드에서 다 소비되는 복소 전력은 이게 PT 플러스 QT의 J 이렇게 되겠죠. PT, J, QT 여기가 ST 좀 매그니튜드만 적었습니다. 얘를 만약에 JQT로 했으니까 몇천상 이걸 컴플렉스 페이지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ST는 이 매그니튜드가 루트 3 VL IL이고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코사인을 취하면 PT, 사인을 취하게 되면 무효 전력 QT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수 파워, 볼티지와 커런트 페이즈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게 되면 컴플렉스 파워가 되는데 그 앞에 루트 3배가 붙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파워는 루트 3 VL, IL 컨주게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건 라인 커런트, 라인 볼티지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페이즈 볼티지, 페이즈 커런트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ST는 각 페이즈당 복소 전력의 3배고 그것은 각 페이지당 복소 전력은 VP와 IP의 컨주게이트인데 그거 앞에서 3을 곱해주면 주는 건데 이 VP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IP와 IP 컨주게이트가 해서 IP 스퀘어가 되고요. GP는 남죠. 3 IP 스퀘어 GP로 구할 수 있고 이때의 GP는 이때 세타는 G 델타나 GY의 베이즈 앵글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은 페이즈당 복소 전력의 3개가 전체 전력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복소 전력을 로드 측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전원 측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에서 전송선에서 소비되는 복소 전력도 우리가 앞에 교류 일반 단상 교류일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할 것입니다. 먼저 Y 델타 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라인 볼티지가 208V RMS, 여기가 VL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즈 볼티지 V 델타 또는 VP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인 커런트 IL, 기본적으로 페이즈하고 여러분 스켈라 매그니튜드를 구분하리라고 믿고요. 이쪽으로 는 전류를 페이즈 커런트 또는 I 델타라고도 할 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서 VL이 매그니튜드가 208 볼트 RMS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real power absorbed by the load is 1200W. 토탈 그러니까 그 유효 전력이 1200W니까 P는 3분의 PT니까 400W가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이 로드의 파워 팩터 앵글이 20도 레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워 트라이앵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가 20, 레깅이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400W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라인 커런트의 매그니튜드와 그 다음에 로드 임피던스 G 델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G 델타를 값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IL 값, 라인 커런트 IL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단수는 400W이기 때문에 먼저 PP는 VP, IP,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VP는 어떻게 되나요? VP는 VL입니다. 매그니튜드. IP는요? IP는 구하는 것이 IL이니까 이걸 IL로 바꾸면 루트 3분의 IL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IL은 루트 3 베이스 유효 전력 퍼 베이스 에다가 VL의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208 코사인 20도 루트 3에 4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3.54A RMS가 나옵니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G 델타가 얼마냐 이거예요. G 델타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G 델타는 전압 VP의 매그니튜드 IP의 전류에다가 얘가 20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VP 값은 VP의 값은요. 쟤는 VL이죠. 얘는 VL이고 IP는 앞에서 그 루트 3분의 IL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썼습니다. 이 IP는 루트 3분의 IL 썼으니까 IL 나누기 루트 3 에다가 페이즈 앵글 2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IL이 얼마죠? 앞에서 3.54에 VL이 208에 루트 3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20°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주게 되면 95.34 플러스 J 34.70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것은 이겁니다. 그죠? 자, VL과 VP, 그 다음에 IL과 IP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와일 로드 커넥션을 한번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밸런스드 YY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VL이 주어졌는데 이 크기가 300V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그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이 600W, PT가 600W니까 베이즈당 유효 전력 에버리지 파워는 PP는 200W인데, 거기다가 파워 팩터가 리딩이에요. PF가 0.8에다가 리딩이면 파워 트라이앵글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는데, 0.8이면 3대 4대 5죠.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때 여기 세타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세타는 여기가 200W면 여기는 150W가 되고, 여기는 250V가 되죠. 이러면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1, 0.8 중에서 얘가 2분에다가 마이너스예요. 리딩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6.87 디그리 됩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라인 커런트. 이 IL 값을 알아라. 그 다음에 GY 이놈을 알아라. 이겁니다.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처럼 여기부터 할까요? PP는 VP, IP, 코사인 세타인데, 이 VP는 루트 3분의 여기가 VP죠. 여기 VP는 루트 3분의 VL이에요. 매그니튜드가. IP는 그냥 IL이에요. 그렇죠? IP, 여기 IP나 IL이나 같아요. VP는 VL의 루트 3분의 1이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그러면 IL은 아주 쉽죠? IL은 PP의 루트 3 VL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VL은 매그니튜드가 300이고 여기는 0.8이고 PP는 200W고 200에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IL이 1.443 암페어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IL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GY를 구해야 됩니다. 자, GY는 저기서 갈까요? GY는 일단 앵글, 파워 팩터 앵글이 마이너스 36.87도예요. 그럼 매그니튜드만 알면 되죠. 매그니튜드는 VP와 IP 해주면 돼요. 하다가 여기는 이미 우리가 마이너스 36.87 디그리라는 걸 합니다. IP는 뭐냐면 앞에서 했죠. IP는 IL과 같습니다. 그렇죠? IL이고 VP는 루트 3분의 VL. 루트 3분의 VL이니까 300 나누기 루트 3이죠. 얘는 VL 나누기 루트 3이에요. 네? 마이너스 36.87 디그리. 이것은 IL은 1.443 암페어에다가 VL은 300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36.87 이렇게 하면 얘는 120에 마이너스 36.87 디그리 오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를 리시스턴스와 리액턴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카티전으로 나타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아까 하니까 90 답이 떨어지던데
96 마이너스 J 72 옴, 레시스턴스 96옴, 리액탄스 72 이렇게 되는 거죠. 컴플렉스 파워를 계산하는 건데요. 소스 측에서 공급하는 컴플렉스 파워와 부하 측에서 흡수하는 컴플렉스 파워를 계산해보라 라는 거죠. 컴플렉스 파워는 기본적으로 S는 P 플러스 JQ 인데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S에다가 얘는 볼티지 페이저에 커런트 페이저에 컨저기트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V라는 것은 G의 I가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G의 I의 매그니튜드의 스퀘어 이렇게 되고 G의 여기가 페이즈 앵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이용을 한다, 우리 앞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P는 페이즈 볼티지는 110입니다. 그렇죠? 볼트. 그러면 IP는 IL인데 페이즈 커런트, 라인 커런트와 같죠? 그것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0을 얘는 VP 나누기 G라인 더하기 GY 해주면 되죠. G라인은 얼마냐면 5-J2고 GY가 10 플러스 J8이니까 15 마이너스 플러스 J6가 되고 위에는 11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라인 커런트 또는 페이즈 커런트를 구하게 되면 6.81에 마이너스 21.8 디그리의 암페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의 컴플렉스 파워는 VP의 IP의 스타가 되고 전체는 이것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ST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IP를 해버리게 되면 소스에서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공급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110에다가 그 다음에 IP 스타는 6.81에 21.8 컨저기트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2087 마이너스 J 844.6 843.6이 나오고요. 얘는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컴플렉스 파워를 할 때는 이렇게 폴라 형식보다는 폴라 코드릿 형식보다는 이렇게 카티전 형식으로 했어요. 얘는 그렇게 해서 얘는 공급 전력, 공급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이 2087W고 무효 전력이 843.6 VAR,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흡수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흡수 측은 여기는 로드에서 이게 로드 LD라고 하죠. 얘는 역시 3개의 V 로드 이것은 V 역시 마찬가지로 VP를 쓸 수 없죠. 그런데 얘는 3에다가 GY에다가 IP를 해주게 되면 얘가 되죠. 얘가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VLD. 거기다가 얘를 곱해주고 하면은 되죠. 그런데 얘는 3GY, 얘는 복소수고, 얘는 IP의 매그니튜드 제곱에다가 GY가 되죠. 그래서 얘는 3에다가 6.8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GY가 얼마냐 하니까 여기에 10 플러스 JAC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나 하면 1392 플러스 J1113 이만큼 소비하고 이만큼의 무효 전력. 그죠? 흡수하는 어쨌든 복소 전력은 얘는 1782에 그 폴라로 나타나게 되면 1782에 38.66디그리 볼트 암페어가 된다. 이거죠. 1392, 1113, 1782 볼트 암페어, 1392 와트, 1113 볼트 암페어 리액턴스, 여기가 38.66 디그리. 이거는 0.3대 4대 5입니다. 그쵸? 자,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제 밸런스드 시스템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그 소스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기는 쉬운데 로드에서 이제 언밸런스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는 일반 그 회로 이론처럼 우리가 해석을 교류회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메쉬 어널리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노달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되죠. 그때에 뭐 그 여러 가지 라인 커런트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거 뭐 그렇게 지나는데 그때에 만약에 이 YY 형태에서 선이 사선일 경우에 그렇죠? 이 사선일 경우에는 중립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IA가 들어가고 IB가 들어가고 IC가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밸런스가 안 되면 제로가 안 되면 나머지가 IN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N 플러스 IA, IN을 여러분들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방향으로 잡으면 네 가닥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겠죠. IB 플러스 IC 이퀄 제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만약에 3와이어 시스템일 경우에는 뉴트럴 그 라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이 선이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여기서 KCL이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3와이의 경우에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세 라인 커런트의 합의 제로 다를 만족시켜야 되죠. 예, 뭐 델타 로드 시스템의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Y로 컨버전하고 난 다음 형태를 바꾼 다음에 그냥 루프 어널리시스, 노달 어널리시스, 태블한 정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언밸런스드 로드 여기서 파워 계산하는 거 우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삼성이 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드가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예제 11과 13이 있는데 예제 13은 조금 문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먼저 로드 1은 그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이 24kW고 그 다음에 파워 팩터가 0.6 레깅입니다. 그럼 파워 트라이앵글을 그리게 되면 0.6 레깅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3대 4대 5니까 여기가 24kW면 6으로 나누면 4니까 여기가 10 곱하기 10을 하면 40kVA 볼트 암페어가 되고 여기는 32kVAR이 되고 여기가 36.87이니까 여기는 53.13디그리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1이 이렇게 파워 트라이앵글이고 로드 2는 파워 팩터가 유니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밸런스를 이루어서 제로가 되고 그냥 퓨얼리 리세스티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얘가 10kW 파워 팩터 1 이렇게 되죠. 로드 3는 0.8 리딩
파워 팩터가 0.8 리딩이니까 밑으로 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k바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0.8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6.87디그리이고 코사인 코사인 0.8 하면 이 각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12k바예요. 빨간 걸로 12k바면 여기는 12 나누기 10을 하면 1.2 곱하기 8을 하면 9.6 kW 이렇게 되죠. 여기는 1.2 곱하기 6을 하면 7.2 kVA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탈 로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토탈 로드를 구해. 여기서 구하는 것은 determine the line current, 그 다음에 combine the power factor. 일단 토탈 로드를 구해야 되겠죠. SL은 3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4만에다가 53.13도 더하기 얘는 1만 더하기 여기가 12,000 12K 에 마이너스 30, 여기는 0도입니다. 36.87.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한 걸 다 지워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S로드는 5만 600에 마이너스 36.5도 구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밸런스드 시스템이 들어가주기 때문에 이 S 이제 우리는 토탈 할 수밖에 없어요. SL은 루트 3 VL IL 컨저기트가 되죠. 한 페이지로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VL, VL인데 3배를 해주기 때문에 루트 3 VL IL 컨저기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VL은 208로 주어졌어요. 이때 IL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IL을 구할 수 있습니다. IL은 SL인데 SL의 여기가 일단 그 IL의 매그니튜드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IL은 여기 5600을 루트 3으로 나누고 208로 나누면 얘가 139.23 암페어 RMS가 됩니다. 크기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라인 커런트의 크기를 구했고, 이때 combined power factor를 구하라는 combined power factor는 사실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36.9도가 아니고 29.63도. 이때에 전부 우리가 나뉘는 VA가 될 겁니다. 그리고 combined power factor는 코사인 29.63 디그리를 하게 되면 얘는 0.869 플러스니까 레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라인 임피던스가 붙습니다. 여기서 0.05 플러스 J 0.02 ohm의 라인 임피던스가 붙었을 때 그때의 소스에서의 그때 제공되어야 될 라인 볼티지가 얼마나 되나, 그죠? 그리고 로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야 되는 것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볼티지는 커런트를 바꿀 수가 없고 볼티지를 여기 라인 로스만큼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라인 임피던스에 소요되는 복소 전력을 구하게 되면 이거 세 가닥이니까 3에다가 S 라인
여기 라인 1, 라인 2, 라인 3, 라인 세 같다. 라인은 다 동일하니까 되게 되면 3에다 S라인은 0.05 플러스 J 0.02가 되죠. 0.02를 해서 일단 여기다가 IL 제곱을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G에다가 IL을 곱하고 IL 칸즈기트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해주게 되면 IL 제곱이 되기 때문에 IL 제곱인데 이걸 그냥 식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3에다가 G 라인에다가 IL 스타 이렇게 되니까 얘는 3 G 라인은 0.05 플러스 J 0.02 에다가 IL이 매그니튜드가 139.23이에요. 139.23의 제곱. 이 되게 되면 얘가 카티즌으로 2908 플러스 1163 바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스에서 해줘야 돼. 소스에서 제공해야 될 컴플렉스 파워는 크기는 S 로드와 S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S 라인이에요. S 로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50960에다가 29.63도 였고 S 라인은 이것이 2908 플러스 J1163이죠. 이걸 다시 그걸로 고치게 되면 53264에 29.17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파워 팩터를 구하라. 파워 팩터는요, 여기서 복수 컴퓨터 요 놈을 일단 PF는 코사인 29.17디그리죠. 얘가 얼마냐면 0.873이에요. 0.873인데 얘가 레깅이죠. 인덕티브 로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 볼티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라인 카런트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죠. 그 로드를 저렇게 내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 제공하는 토탈이 SS 소스가 루트 3 VL IL 컨저게트 에서 얘 정해져 있으니까 VL은 얘는 크기를 먼저 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하면 VL은 IL 루트 3 SS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여기서 크기 VL은 루트 3 IL 번호 SS 컨저게트의 매그니튜드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53264에 29.17디그리 나누기 루트 3에 120 얼마에서 IL이 139.23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값이 220.87 볼트 RMS를 그려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y 결선에서 그 불평형 로드에 소비되는 복소 전력을 구하라.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라 이거죠. 컴플렉스 파워 S는
VI의 이겁니다. 자, 그래서 VA는 110에 70°면 넥스트 페이즈 볼테이지는 110에 마이너스 50도가 될 것이고 VC는 110에 마이너스 170°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AA는 얘는 바로 그냥 하죠. SA는 페이즈 A에서 복석 컴플렉스는 이때는 VA에다가 IAA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AA의 컨주게이트죠. IAA는 VA를 GA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얘는 GA의 컨주게이트 번호 VA 컨주게이트. 이럴 땐 분자가 뭐가 되죠? GA 스타 번호 얘는 VA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GA는 얼마냐면 50에다가 J80인데 컨주게이트니까 50-J80이 되고 얘는 11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도 다 110의 제곱이 되니까 S 토탈은 SA 플러스 SB 플러스 SC인데 SA는 50-J80분의 110의 제곱. 그 다음에 SB는 110의 제곱 나누기 J50의 컨주게이트는 마이너스 J50. 그래도 110의 제곱분의 110의 제곱 나누기 100 마이너스 J25 되겠죠. 끝. 소음제를 할 때 실제로 지금 거의 실제 비슷한 예인데요. 1000메가볼트 암페어를 전력을 송전을 하는데 그때 라인 로스 전력 송전선에 의한 전력 손실이 있죠. 손실이 있는데 이때 고압으로 송전하는 것이 유리할까 저압으로 송전하는 것이 유리할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압으로 송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로드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로드가 1000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면 파워 트라이앵글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아요. 0.8이니까 3대 4대 5에서 레깅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8, 6, 10 이렇게 되죠. 여기가 1000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 하면 여기가 800메가와트가 되고요. 여기는 600메가바가 됩니다. 이 각도는 아크 코사인이면 36.87°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SL은 토탈입니다. 로드는 얼마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게 1000메가에 36.87°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VL을 주어져, VL은 일단 500K 볼트로 잡으면 VL은 500K 볼트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 커런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ST는 토탈은 루트 3 VL IL 컨주게이트. 자, 여기다가 전부 다 우리가 카티전으로 쓰게 되면 매그니튜드만 지금 현재 여기에 500K 볼트의 각도가 정확하게 안 주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SL 이렇게 높게 보게 되면 IL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IL은 SL의 매그니튜드 1000M이죠. 나누기 여기에 루트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가 1000메가에다가 그다음에 루트 3에 500K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1.155K 암페어가 RMS 값이죠. 500K 볼트 RMS니까 RMS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전류가 나왔으니까 이때의 라인 로스는요, S 라인은 뭐 이때 평균 전력을 리얼 파워 로스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P 라인은 리액탄스 없이 0.1에다가 I 제곱알이잖아. 0.1에다가 1.155 K 그냥 1155로 하면 되겠네요. 1155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하나의 라인당 이게 사실 라인이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 이게 약 0.4 메가와트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 0.4 메가와트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VL이 50kV 10분의 1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서 IL이 얼마가 되나 하면 이것이 10배가 돼 가지고 11.55 kA RMS가 되고 따라서 P 라인은 100배가 되는 거죠. 40메가와트가 됩니다. 100배. 전류가 10배. 따라서 평균 전력은 I 제곱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고압으로 보내는 것이 전력 손실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 소멸을 합니다. 보장, 파워 팩터 코렉션 하는데요. 로드의 파워 트라이앵글이 이런 식으로 리액턴스 파워가 너무 클 때, 무효 전력이 너무 클 때 이렇게 되면은 이 용량이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용량을 줄여서 라인 로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액턴스를 QL에서 QOld에서 QNew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달아가지고 커패시터에는 무효 전력만 하기 때문에 열을 붙여줘서 전체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달아줘야 될 보중량은 Q캡의 양은 그냥 절대 크기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죠. Q 올드에서 Q 뉴만큼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렉션을 얘를 줄여서 파워 팩터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Q캡을 구하고 나면 이것에 따른 커패시터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압 V가 걸리고 흐르는 전류가 커패시터 전류 IC라고 하고 커패시턴스를 C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는 J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는 옴의 법칙을 쓰게 되면요. V 나누기 C를 다 뺄게요. C를 다 넣을게요. IC는 J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이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Q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 커패시터가 만들어내는 복소 전력은 얘는 V에다가 VC에 IC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VC는 여기서 우리가 IC를 구하게 되면 IC는 J오메가 C분의 IC는 여기서 IC는 J오메가 CV죠. J오메가 C의 B가 됩니다. 그래서 VC에다가 J오메가 C의 V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V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의 VC의 제곱, 이렇게 되죠. 끌어주는 전압의 제곱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Q캡의 값만을 얘를, 그러니까 Q캡으로 놓고 여기서 필요한 용량 C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 C는 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에다 나누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34.5K 볼트 RMS입니다. 그런데 지금 커패시터를 다는 것이 라인 볼티지에 다는 것이 아니라 성단에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뉴트럴 라인에서 하죠. 그러면 여기서 VL이 매그니튜드만 나와 있으니까 VL이 34.5 K 볼트이면 그러면 VAN 이거는요 VP는 루트 3분의 34.5 K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Hz니까 아마 우리가 오메가는 377 RP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3개로 나누어서 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파워 트라이앵글은 파워 팩터가 0.78 레깅입니다. 거의 4대 3대 5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24 메가 볼트 암페어.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마이너스 1 0.78 여기 값을 해서 0.78을 곱하게 되면 얘가 18.72가 되고요. 사실 이 값보다는 우리는 Q캡이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값이죠. 이 값은 여기는 15.02 메가 와가 되죠. 여기는 와트 볼트 암페어. 자,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0.94 리딩으로 바꾸래요. 이때 여기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은 그대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8.72 메가와트 그대로 두고 리딩이니까 이렇게 가서 얘가 0.9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크 코사인 0.94가 되게 되면 그것의 탄젠트를 취해가지고 18.72에다 곱하게 되면 걔가 6.79가 됩니다. 6.79 메가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붙여줘야 할 총 커패시터의 양은 Q 토탈은 3개의 양은 QC 3개는 15.02 M 더하기 6.79 M이고 이게 3개고 하나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21.81 나누기 3이면 7.27 메가와 커패시터 하나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QC는 J 오메가 C VC의 제곱이죠. 여기서는 VP 걸리는 VP 제곱돼야 되니까 얘는 C는 QC 나누기 오메가 VP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377 7.27 메가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분의 34.5 K의 제곱 그래서 메가와 K 제곱이 떨어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요 48.6 마이크로파라드 그래서 여기도 48.6 마이크로파라드 여기도 48.6 마이크로파라드
여기다 48.6 마이크로파라드를 달아주게 되면 0.94 리딩으로 파워 팩터를 조정할 수 있다. 넘어가고 예제 18은 예제 16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챕터 11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